주신 거 그 뭐죠? 낭만해병님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의문이라고 하셨잖아요. 자, 우리 냉정하게 한번 잠깐 짚어보죠. 낭만해병님이 질문 주신 거 같이 생각을 해보죠. 그거요. 이제 낭만해병님이 질문 주신 거는 약간 본질적으로 그거에 가까운 거잖아요. 지금 물론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은 과연 가치 이동을 실현하면서 그 양이 많아지면 XRP 가격이 오를 것인가,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건데 여기 플러스 된 거죠. 낭만해병님이 말씀하신 거는 플러스 된 게 TPS가 빠르면 XRP 필요한 수량이 느릴 때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닌가? 이 질문 맞으신가요? 뭐 추가하실 게 있나요? 네, 이 설명은 한 적이 있긴 한데 오늘 약간 본질적인 면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는 거는 낭만해병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우리도 약간 행복 회로를 태우다 보면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. 네, 이 질문 맞죠? 자, 이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, 정말 기름기 쫙 뺀 건조한 정말 타이트한 대답을 말씀드리면은 알 수 없어요. 하지만 예상은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다는 거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. 어떻게 될 것이다. 왜냐면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리는 건데, 왜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. 왜냐면은 자, 이 부분이죠. 이거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, 예를 들면은 또 예를 들게요.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겁니다. 지금 예를 드는 상황은 보면은 여기는 비트 스탬프나 자, 글씨 적적 깔끔하게 보시기 편하게 비트 스탬프나 또는 비트렉스가 되겠죠. 그리고 이쪽은 빗소가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 개나 되잖아요, 총 물량이. 그러니까 이 총 물량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한순간이라고 빗댈게요. 순간 보내는 그 가치 이동하기 위한 보내는 물량이 대략 상황 설정이니까 설명을 위해서 대략 1 트릴리온 달러라고 할게요. 트릴리온은 조단입니다. 그러니까 1조 달러라고 할게요. 대략.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지워졌다. 안 되는데. 자, 1 트릴리온이라고 하면은 순간 보내는 게, 그러면 총 물량은 1000억 개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1조를 억 단위로 바꾸겠습니다. 그럼 10,000억 달러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럼 나누기 1000을 할게요. 1000억 개 있으니까. 그러면은 10달러면 되지 않느냐? 뭐 대충 계산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순간 보내는 양이 저 정도 되면은 총량이 저 정도니까 10달러면 충분하다. 이걸 하는데 단가가. 그리고 더 나가서 낭만해병님이 조건을 단 거에 의하면 근데 TPS가 빠르니까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으니까 더 적어도 되지 않을까. 예를 들면은 실제 총 물량은 1000억 개인데 이거를 뭐 0.5초에 막 돌릴 수 있다. 그러면 한순간 보내는 거 1초 동안 보내는 게 1조 달러라고 했으면 0.5초에 1000억 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1초면은 그 2배로 쓸 수 있잖아. 실제 물량은 적지만은. 그래서 5달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,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합리적인 의문일 수는 있습니다.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되게 모순된 건 없어요. 이 자체만 놓고 보면.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게요. 약간 커다란 포괄적인 예를 하나 들 텐데, 예를 들면은 경제학자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경제학에 대해 굉장히 빠삭하고 많은 이론들을 공부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. 특히나 각국의 주요한 위치에서 경제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
또는 대학교에서 뭐 몇십 년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하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를 했어요. 경제에 대해서. 우리보다는 훨씬 잘 알겠죠.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뭔가 이런 시나리오, 어떤 나라는 지금 경제 지표가 다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했을 때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허다하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. 지금처럼 뭐 0.5초마다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달러면 충분하다. 1초에 보내는 게 1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면 1조 달러라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. 이유는 방금 설명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.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거래소를 보면서 좀 몇 개 예를 들게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.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거라고 칠 때 문제는 여기 비트렉스라고 할게요. 그냥 비트렉스. 예를 들기 위해서요. 이 빗소라고 할게요.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이 몇 개죠? 갖고 있는 게? 그냥 10억 개라고 가정할게요. 얘도 10억 개예요. 갖고 있는 물량. 이거 제약을 받잖아요. 그리고 1000억 개라고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 중에 아직도 540억 개 정도는 아직도 에스크로우 물려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풀려 있는 건 400억 개밖에 안 돼요. 전체가. 더군다나 이 엑스라피드는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. 이 송금이 움직일 때. 특정 거래소 2곳만 해당이 됩니다. 그죠? 이런 제약사항도 있고 여기 플러스 제약사항이 또 있어요. 오더북에 있는 것만 처리가 되잖아요. 주문을 걸어놓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. 주문 안 걸려있는 거는 가용 물량에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면 이 계산에 들어갈 때는 사실 1000억 개 계산은 당연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셔서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만약 1000억 개 갖다 계산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든지 100%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에스크로 이렇게 잠겨있는 물량이 있는데 왜 1000억 개로 계산하나요? 이거는 정말 잘못된 계산이죠. 이건 100%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. 에스크로 물려있는 물량은 나올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. 그것까지 껴서 계산하면 정말 잘못된 거죠.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잘못된 계산이고 만약에 에스크로 빼고 한 400억 개 서큘레이션 서플라이 갖다가 시장에 풀려있는 서플라이 갖다 계산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지금 같은 제약사항 말씀드렸죠. 이용하는 거래소의 물량도 제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주문한 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주문해 놓은 게 훨씬 적죠. 다 모든 보유자들이 각 거래소에 있는 보유자들이 걸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. 모두 다 막 갖고 있는 물량들.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오더북에 어떤 거래소 들어가서 오더북을 봐요. 주문량을 봤을 때 우리 보이는 현재 시세 그 근처에서 막 10억 개가 다 주문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은 더 적죠. 그거보다. 이런 제약사항들과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까처럼 뭐 1000억 개 갖고 계산해서 5달러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.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. 왜냐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게 왜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. 만약에 100달러를 보낼 거면은 현재 시세로 여기에서 XRP가 보내려는 이 금액만큼 가치를 가진 걸 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딱 보내려는 송금 액수만큼 가치, 현재 시세 계산으로 그만큼 가치를 가진 XRP가 사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게 더 증가할수록 그만큼 더 사고 팔아지겠죠. 상관관계가 있는 건 이걸 봐서는 확실해요. 그러니까 이 XRP가 브릿지 쓰면서 이동시키려는 그 가치, 뭐 달러로 계산한다면 만약에 한 1조 달러라고 하면은 그만한 가치를 동시에 쓰이는 게 가치를 지녀야만 그만한 가치를 옮길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는 확실한데 이거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fx는 fx 맞죠? y는 efx. 예를 들면은 그냥 방정식으로 표현할게요. y가 XRP 단가라고 하면은 뭐 x는 송금 액수. 이 관계를 누구도 수학적으로 딱 집어낼 수가 없어요. 방금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. 뭔가 그냥 단어로 쓰죠. 송금이라고 쓰고 XRP 단가라고 쓰죠.
여기에 뭔가 관계에 x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1인지 2인지 5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를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. 다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엑스라피드 볼륨이 커졌을 때 또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XRP가 옮기는 가치가 양이 늘어났을 때 뭐 그게 엑스라피드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것들 있잖아요. ILP라던가 아니면 뭐 코이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. 마이크로 페이먼트.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다 포함이 되겠죠. XRP가 브릿지로 되는 거는.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양이 많이 늘어났을 때 지켜봐야 돼요. 어떤 관계를 갖는지. 이렇게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이거를 명확히 찝어낼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기 자본에 의해서도 약간 영향을 받잖아요. 계속.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변수가 껴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쉽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. 이거를 막 수치화 시켜갖고. 네.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정말 오버하지 않고 행복회로 태우지 않고 그렇다고 막 안티적으로 그냥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.